그 게임스탑 전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요거는 이제 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좀 되게 어려운 얘기였었습니다. 자, 게임스탑 전투가 이제 있었었는데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 가정을 박살을 냈다. 그래서 아빠 회사가 망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제 아빠를 위한 거다. 그래서 이제 복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복수에 대한 얘기. 그 투자에 대해서 보통은 진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복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사니? 이렇게 말을 하면 저평가 됐어요. 모멘텀이 좋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복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고, 금융시장을 통해서 복수하겠다는 것도 정말 되게 좀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차라리 그냥 어디 가서 총을 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복수를 이렇게 한다. 좀 되게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도 저는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뭐 서학개미들 대단하다. 매수 버튼을 없애버려서, 이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만한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악당의 수법이다 라는 말도 좀 되게 놀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제도다. 그 다음에 사기꾼 집단이라는 단어도 전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기꾼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지금 이제 딱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뭐 딜레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매수 포털을 뽑아버린 거, 이건 정말 이례적인 사건 아닌가. 이건 진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는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것이 무너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것이 오래가면 진짜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찻잔 속에 있는 태풍이 될 수도 있고, 찻잔 속에 있는 태풍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이 태풍이 되게 커질 수도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일들은 현재는 이제 단순한 이벤트지만 커지면 되게 문제가 되는데, 그 아시는 분이 아실란지도 모르겠는데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을 했습니다. 서울 올림픽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는 한국이 이제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뭘 했는가 하면, 그 8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권투를 했었는데, 권투 12개 등급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부터 몸무게가 되게 무거운 사람까지 갔죠. 근데 그 12체급에서 다 금메달 딴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잘한 이제 좋은 결과를 냈죠. 근데 그때 뭘 했는가 하면, 제가 되게 슬펐던 것이 198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권투를 되게 잘했었는데, 권투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3분이 지나야 땡땡땡을 울리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맞고 있으니까 2분 정도 지나니까 땡땡땡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그 국가가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무너뜨리는구나, 이거는 정말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수 포트를 뽑는다, 이건 진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충 기억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금융위기가 일어나요. 금융위기가 일어나서 주식시장이 막 빠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차라리 주식시장이 문을 안 열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이제 지시를 해서 문을 안 열면 되지 않냐.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100만 명의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딱 한 명한테, 이 사람한테 선의 피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플러스를 위해서 이 사람한테 마이너스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마켓이기 때문이죠.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컨트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컨트롤해서는 안 되고, 정부는 시장에 대해서 좋은 심판이어야 되는 거지, 좋은 심판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선수로 뛰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것들을 오늘 갑자기 없애버려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없애려고 하면 충분하게 많은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신뢰는 되게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이 사건은 사실 하나로 더 끝이 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되게 큰 사건이니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신뢰는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거룩한 얘기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게임스타 같은 회사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약간 제 생각이 좀 있는데, 제 생각이. 보통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면 돈을 이제 매개로 만들어지는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고,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을 인베스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은 이슈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을 인터미디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게라 부르고, 여기는 기업이라 부르고, 여기는 금융기관이라는 말보다 금융회사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돈을 여기서는 키우고 지키는 것이 목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돈을 활용하는 것이 목표죠. 그러면 이 금융회사는 고객한테 상품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급등해서 로빈후드 콜옵션 증거가 부족해서 매수 버튼이 사라졌다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루머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금융 권력은 누가 가졌었냐 하면 여기가 제일 처음에 가졌어요. 여기가 제일 처음에 가졌었는데, 금융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 중 하나가 이제 누가 있는가 하면 존 피어먼트 모간, JP 모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JP 모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정말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JP 모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지금 모간이라는 이름을 되게 많이 쓰고 있죠. JP 모간이라는 사람이 한때 미국의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쥐락펴락을 했고, 한때 이제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이제 결국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 부하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부하하고 내 부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너 나보고 왔다 갔다 하라고 얘기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제 거의 그 쌍벽을 이뤘던 이런 사람이고, 이 권력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사람이 JP 모건이죠. JP 모건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누가 미국을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신이 미국을 만들었고 재창조한 사람은 JP 모건이다. 근데 JP 모건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호색한이기도 하고 해서 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자,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는 돈을 필요했던 것은 미국이었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여기 브랜치를 갖고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돈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반드시 JP모간의 힘이 필요했고, 유럽에서도 돈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JP모간의 힘이 필요했죠. 그래서 압도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JP모간이 죽습니다. JP모간이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별로 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예술품들도 그렇게 이제 대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이 권력을 두 번째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가 록펠러인데, 록펠러가 얘기하게 되죠. JP모건 같은 인간이 돈도 별로 없으면서 왜 저렇게 아는 척을 했었을까? 우리 얘 없애고 직접적으로 자금을 갖다 이어받읍시다. 그래서 탈중개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탈중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커머셜 뱅크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뎃이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뎃이나 론이 본드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가지게 됐죠. 자, 근데 현재는 권력을 누가 갖고 있냐 하면, 이번에 이제 그 게임스탑 사태에서 보듯이, 아이고 잘못 썼네. 여기 2번이죠. 여기 기업이고, 여기가 이제 3번이죠. 여기가 록펠러고. 네. 왜 지금 이제 이 정도쯤 되는 권력을 이제 차지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그 뭐 대충 숫자로 보자면 이제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GDP, 현재 한국만 얘기하자면 한국과 거의 비슷하니까 GDP가 2,000조 정도쯤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대충 2,500조 정도 됩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대충 2,500조 정도 되고, 한국이 갖고 있는 가계에도 그것도 금융자산 얼마겠습니까? 실물 빼고 금융자산 얼마쯤 되겠습니까? 실물 얼마 정도쯤 되는가 하면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가계와 비영리 단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부채는 잘 아시다시피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2,000조. 부채가 2,000조 정도 되고, 근데 자산은 한 4,000조 정도 돼서 순자산이 2,200조죠. 그 우리나라는 금융이 이제 부채가 제일 많았을 때 2018년 4월 달에는 순자산 규모가 되게 적었었고, 지금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었는데, 가계부채보다 가계자산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지 순가계 금융자산은 4,200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누가 더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가 하면 여기 힘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뭔가 하면, 국가도 기업도 힘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가계는 힘이 몹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지금 현재 누군가 한 명이 자, 전투에 나서라 라고 해서 그 소비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소비자들 모인 힘이 오래 갈 수 있느냐? 이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오래 갈 수가 없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개인이 하는 의사일정은 뭐가 있는가 하면 좋아 싫어가 있어요. 좋아 싫어, 좋아 싫어. 보통 이걸 뭐 어려운 말로 하면 미학적인 개념이죠. 좋아 싫어. 뭐 이거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나는 뭐 그 마른 사람이 좋아, 뚱뚱한 사람이 좋아, 머리 긴 사람이 좋아, 머리 짧은 사람이 좋아, 뭐 난 뜨거운 게 좋아, 차가운 게 좋아, 이런 게 좋아 싫어요. 좋아 싫어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난 이것이 옳다 그르다도 있어요. 옳다 그르다. 그거는 그러지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집단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옳다 그르다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가 있어요. 효율적이다의 여부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집단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개인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개인이 좋다 싫다라고 하는 이 미학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힘이 하나로 집중되기가 좀 되게 힘든 부분들을 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 200개 국가가 있고, 200개 국가, 전 세계 메이저 기업들이 한 8,000개 정도 되는데 전 세계 개인들은 75억 명이 존재하죠. 이렇게 존재하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겪고 있는데, 코로나도 되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 전 세계 75억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서 2주일 동안만 안 나오면 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데, 그 개인들이 그 의사결정을 한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상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75억 명이 하나의 힘으로 뭉친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도 보고 뭐도 보고 하니까 전체 합은 봅니다. 합은. 그런데 개별로 본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스탑과 같은 일들이 계속 앞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버스에다가 뭘 붙이고 뭘 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개인들이 이겨낼 거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개인들이 소비자고, 그 다음에 그 집단, 그러니까 이제 정치 집단한테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던져줄 수는 있지만, 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만, 그들이 모여서 투자 의사결정들을 하고 그 투자 의사결정들이 결국은 시장을 바꿔낼 거냐, 저는 그건 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기관들이 국민들의 돈을 밥 먹듯이 빼먹고 있고 미국 정부가 이걸 방치하고 있다. 이 말은 좀 되게 슬픈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 되게 좋아하지만 금융권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되게 싫어하고, 금융권에는 되게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데, 금융이 갖고 있는 공이 있고 과가 있다. 금융이 실물에 도움이 됐냐라고 하면 저는 공이 8 정도쯤이고 과가 2 정도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중에서는 뭐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87년도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같은 사건들도 있고, 2008년도에 있던 사건도 있고, 99년도에 있던 사건도 있고, 이번에 뭐 2020년도 뭐 전후에 있었던 사건들도 있겠지만, 공과를 따지자면 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이 실제로 실물에 대해서 훨씬 더 서포트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if not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현재 만약에 금융 시스템이 없어요.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내가 갖고 있는 돈만 갖고 모든 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금융위기는 안 일어나겠죠. 금융위기는 안 일어날 건데 과연 그것이 정말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그래서 각종 금융 시스템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닌자롱 같은 뭐 말도 안 되는 상품 같은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있고, 뭐 MBS, ABS 이런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상품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훨씬 더 금리가 낮아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요거 하나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뱅크가 있습니다. A은행이 존재하는데, A은행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금과 대출하니까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합시다. 대출 목표치가 있습니다. 목표치가 120입니다. 자, 그래서 내 돈 20하고 고객돈 100원을 빌려가지고 예금을 받아가지고 120을 이제 드디어 대출해 주기로 한 거죠. 이날이 이제 1월 1일 스타트였습니다. 자, 계산이 쉽게 이제 6월 30날이 됐는데, 자, 반기가 지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대출 목표로 했던 것이 120인데 6월달 되면 60이 사라져야 되는데 90이 이제 사라졌고, 대출 예정 금액은 30밖에 없습니다. 이건 똑같이 100이고 이게 20이죠. 자, 그럼 은행 입장에서 지금 이제 기대출이고 대출 예정인데 대출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은행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뭐겠습니까?
야, 요즘에 사람들이 대출 되게 받고 싶어 하나 봐. 6월 말밖에 안 되는데 벌써 목표치에 이제 뭐 4분의 3을 채웠어. 앞으로 30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90을 대출을 얼마 해줬어? 금리 3%? 알았어. 이제 30은 돈 빌리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금리 5%로 해. 과연 이것이 최적일까? 과연 이것이 최적일까? 아니죠. 여기다가 30을 더 땡기고 30을 더 땡겨서 대출 예정금을 60으로 만들고 금리를 여전히 3%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90이라고 하는 상품을 갖고 뭘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Asset Backed Security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이 갖고 있는 신종 상품 같은 것들도 다 뭔가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로 출발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현재 나와 있는 건 뭐가 있는가 하면 사고 터진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고 터진 것밖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전 요거는 이제 공이 더 많다는 거를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모펀드 하도 사고를 많이 쳐도 그래도 금융이 공이 더 많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